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레 내리는 요란한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아침 기온 15도에서 15도로 출발해 한낮에 2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진달래장 문화놀이터를 운영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부부가 함께 숲에서 쉬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산림치유 캠프가 횡성 숲체원에서 열립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6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제11대 임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원도 응급의료 일부 개정안 등 10여 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횡성과 화천 등 전국 7개 시군에 기상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횡성과 화천은 최근 강수량의 평년의 65%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속적인 상황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극심한 물 부족을 겪은 강릉 지역은 1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86.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용수 상황을 유지 중입니다. 영월군이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월의료원과 보건소를 원주의 의료기관 3곳과 원격으로 연결해 진료하는 건데요. 주요 진료 항목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입니다. 특히 의약품이 필요하면 원격 협진 약국과 연계해 약을 배달해 줍니다. 영월군은 사업평가를 거쳐 협진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이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합니다. 대상은 숙박과 목욕, 세탁업 분야 업소 등 180여 곳입니다. 이번 평가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등 올해 하반기 대규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부터 최우수까지 위생관리 등급을 부여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을이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월 진달래장에서 펼쳐지는 문화놀이터가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색다른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의 정금록 팀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행사가 열리는 진달래장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진달래장은 1954년에 지어진 삼성여관을 전신으로 하는 2층 규모의 건물로 영월 탄광 산업이 활발하던 시기에 많은 손님들이 머물던 여관이었습니다.
탄광의 쇠퇴와 함께 여관 운영이 어려워지며 진달래 장의사로 용도가 바뀌었고 이후 장례 문화의 변화로 폐업한 뒤 오랫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월구는 2009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2021년 진달래장이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2023년부터 영월문화도시센터의 사무실이 있는 지금의 진달래장은 전시, 체험, 커뮤니티 활동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이제 문화공간으로 탄생을 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열리는 진달래장 문화놀이터가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 공간 진달래장의 체험형 전시공간 조성 및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마 문화공간을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진달래장 문화놀이터를 통해 기조성된 진달래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핫플레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인근에 기조성된 트래블 관광 라운지와 영월역 문화도시 플랫폼, 역전 충전소, 덕포 도시재생센터를 연계 활성화하여 덕포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영화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진달래장 문화놀이터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2026년 일정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4시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네, 보통 이런 행사에는 전문 작가들이 셀러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진달래장 문화놀이터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자, 올해 첫 일정이 지난 5월 9일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2026년 다시 돌아온 진달래장 문화놀이터는 영월의 농산물 무릉도우면 지역 농작물의 인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당일 새벽에 수확한 오이는 싱싱하고 착한 가격으로 많은 양을 준비했는데도 일찍 판매가 마무리되었으며 네. 6명의 키즈셀러단은 본인들이 준비해온 물건을 완판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즉석 사진관의 담당 선생님은 몰려드는 인파로 5시간 동안 5분도 못 쉬었다고 하십니다. 5월 특별 이벤트로 준비한 마술쇼는 작은 무대 공연이기에 가능한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마술 공연에 참여하는 값진 경험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어 모두에게 즐거운 사연과 음악이 마켓 운영 시간 내내 방문객들의 길을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5월의 진달래장 문화놀이터는 진달래장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서 주민들로 가득 찬 영월만의 색다른 문화를 지닌 마켓이었습니다. 네, 다채로운 행사 속에서 완판의 기쁨을 느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는 11월까지 이런 분위기가 쭉 이어지겠죠. 자, 다음 일정인 6월 13일에는 그럼 어떤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6월 주제는 꽃으로 진달래장 문화도시로 사행시 이벤트에 참여하면 사인별로 예쁜 꽃다발 선물을 드리고 석순애들 즉석사진관은 또 다른 컨셉의 사진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험으로는 영월의 향기를 찾는 체험, 영월 500나안으로 만드는 나만의 나안 만들기 체험, 김삿갓면 농촌유학 가정이 준비한 어쩌다 영월 쿠키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버스킹 무대에는 작년에 이어 멀리 창원에서 찾아주시는 시각장애인 성악가 전영진 선생님, 가야금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문화 공간의 공연, 1457 소년 잠들다로 유명한 극단 시화벌의 단원 김영경 배우의 노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3일에 만나볼 수 있는 공연들 소개해 주셨고요. 주제가 꽃이고 이제 진달래장 사행시를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화놀이터라는 이름에 맞게 소상공인이나 뭐 공예작가, 공연예술가까지 다양한 주민들이 즐겁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자도 또 모집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모집 내용은 일반 재활용품, 핸드메이드 제품, 프리마켓 운영 부분, 키즈마켓을 운영할 키즈셀러 부분, 버스킹 공연에 참여할 지역민, 청소년 동아리 부분, 체험부스 운영할 체험부스 운영자 부분,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이고 영월의 지역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영월문화도시센터 방문 또는 전화 접수 033-375-6378로 가능합니다. 참여자 인원 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럼 선착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관련 사항은 영월문화관광재단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달래장 문화놀이터 이외에도 문화도시 영월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있다고요? 네, 영월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 영어 뮤지컬 가정입니다. 글로벌 스타 영어 뮤지컬 가정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문화광고학교의 유일한 어린이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협업하여 하나의 극을 무대에 올리는 가정인데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호흡을 맞추며 협업과 소통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영어로 노래를 하고 무대를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참 기특한데요. 특히 11월에 선보이는 작품이 영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극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월의 고유한 장소성과 설화를 재해석한 지역 창작극을 무대에 올린다는 점입니다. 예. 이번 11월에는 동굴바위의 비밀과 백월 빨래터라는 두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동굴바위의 비밀은 영월 삼옥리 동굴바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창작 판타지 영어 뮤지컬입니다. 방학 숙제로 가장 신기한 것을 찾던 아이들이 전설의 동굴에 들어가 친구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병만 남으면 모두를 살려주겠다는 선택의 순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우정과 희생을 통해 진짜 신기한 것은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낸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백월 빨래터는 영월 영흥리 빨래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창작 설화입니다. 백월은 100가지 이야기야 100개의 달이라는 의미를 담고 지은 이름입니다. 아이들은 신비한 빨래터에서 잃어버린 물건과 오래된 기억을 만나며 기억과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재탄생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 밖에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곤충 탐험 프로젝트 사도 파브르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예비문화도시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 영월의 곤충 채집책을 발간한 석상욱 선생님과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곤충을 좋아하지만 보통은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데 그치곤 하는데요. 사도 파브르에서는 영월의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곤충을 채집하고 이를 표본으로 만들어보는 생생한 실습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월문화도시센터는 영어 뮤지컬과 곤충 탐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영월 안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올해 새롭게 문을 연 나도 파브르 곤충 탐험 프로젝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참 문화도시 영월이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영월이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도 영월의 이야기를 담은 서체 발굴 프로젝트 내가 쓰는 영월, 영월에서 내 목소리로 작품을 해설하는 전시 기획사업이 장성 과정, 기획 단계부터 실전 실행까지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 역점의 기획자들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영월문화도시센터는 앞으로도 영월 곳곳에서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문화로 다시 빛나는 영월, 그 변화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영월 지역이 더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의 정금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결혼을 했거나 또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마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립횡성숲체원이 숲속에서 부부가 함께 쉬고 소통할 수 있는 산림치유 캠프인 오순도숲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부터 참 정겹습니다. 오순도숲.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오순도숲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운영하는 부부 대상 산림 치유 캠프입니다. 예비 부부와 신혼 부부, 또 임신 부부, 임신 준비 부부가 함께 숲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네. 최근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작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함께 쉬는 시간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국립횡성숲체원은 이런 부부들이 숲이라는 자연 공간 속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복권 기금을 활용한 숲체원 교육 사업으로 운영돼 식사와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숲속에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련 이야기 국립횡성숲체원 산림치유팀 진승혜 주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순도숲은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운영하는 부부 대상 산림치유 캠프입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임신부부 등이 숲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복권 기금을 활용한 숲체험 교육 사업으로 운영되어 식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숲에서 쉬어가며 부부가 함께 추억을 만들고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후기 중 하나는 집에서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숲에서는 1시간 넘게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떤 부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자의 생각을 새로 이해하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숲에서의 경험이 부부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횡성숲체원은 예비 부부와 임신 준비 부부, 양육 가정 등 다양한 가족들이 숲에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숲에서 진행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그럼 어떤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오순도숲 캠프는 크게 2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마음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고요. 이어지는 마음소통 컬러 테라피는 조금
조금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인데요. 숲의 다양한 색을 활용해 자신의 성향과 또 배우자의 성향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가자들은 색을 통해서 서로의 성격과 감정 표현 방식 등을 이해하게 되고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배우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는 후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바쁜 일상에 쫓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캠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함께 살고 있지만 생각보다 배우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는데요. 숲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휴대전화 알림도 잠시 잊고 업무 생각도 내려놓고 천천히 숲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숲이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숲은 심박수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몸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립횡성숲체원 산림치유팀 진승혜 주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뜬도습을 통해 꼭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은 배우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과 추억입니다. 숲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국립횡성숲체원과 횡성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33-340-6330으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부분 캠프는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되는 회차인 만큼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숲에서 배우자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도 또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도 결국은 함께 걸어가는 과정일 텐데요. 이번 오순도숲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의 대표 미식축제로 자리 잡은 원주 만두축제를 이끌어갈 만두덕후를 모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올해 원주 만두축제를 함께 이끌어갈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인 바로 만두 덕후를 모집하는데요. 올해 만두축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앙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만두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지역축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번 만두 덕후 모집 분야는 축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SNS 서포터즈와 행사장 안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사진 영상 촬영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요. 만 19세 이상 원주 시민 또는 원주 거주자로서 축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원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오는 22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남산골 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선발된 SNS 서포터즈에게는 콘텐츠 제작비가 지급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시간 인정과 함께 축제 공식 티셔츠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까요. 만두축제의 매력을 더 생생하게 알리는 역할에 앞장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만두 덕후 모집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e스포츠 관련 소식인데요. 국제게임대회에 출전할 대표 게임단을 뽑는 선발전이 바로 내일부터 원주에서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국제대회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줄여서 MSI라고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MSI의 한국 리그를 대표해 출전할 대표 게임단을 뽑는 로드 투 MSI가 내일부터 사흘간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리는 건데요. 12일 경기는 오후 5시, 13일과 14일 경기는 오후 3시에 시작이 되고요. 대회장 인근 치약체육관에는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이 원주시가 최근 MSI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는데, PC방을 배경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광고 연출 방식을 재치 있게 패러디했더라고요. 긴장감 있는 전개와 몰입도 높은 구성으로 e스포츠 팬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한편, 원주만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소품과 반전 요소를 활용해 유쾌한 재미를 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살아있는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와 홍대에 있는 PC방에서 만날 정도로 게임으로 연결된 만남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네. 이 명실상부한 리그 오브 레전드 강국인 우리나라의 대형 e스포츠 대회가 원주에서 열리는 만큼 많은 게임 팬분들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체고장 원주에서 오칠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추진 소식 전해주시죠. 원주시는 예로부터 온나무 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갖춰 전국 최대 규모의 옷 생산지로 성장을 했는데요. 예. 단순히 옷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배와 오칠 공예 제작, 장인 양성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오칠 문화 기반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에 아시아 오칠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관계 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공유유산 오칠의 전승 현황과 과제와 오칠 문화 공유 전문가 워크숍을 잇따라 엽니다. 참가국별 오칠 문화의 역사와 전승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는 물론 강원도 무형유산 보유자인 박원동 칠정제장과 양유전 체화칠장의 전승활동 공개 행사 참관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요.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공동등재 신청서 작성 방향과 향후 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칠 문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